안녕하세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입니다. 먼저 12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공모전의 대상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배경, 그리고 사업 소개, 비전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서울은 전체 60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거지역이 326제곱킬로미터이고요. 이 주거지역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아파트가 약 31%, 그 외에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들이 약 24%,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상지로 삼을 이 저층 주거지역이 약 38%로 3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저층 주거지를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단독주택 중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약 63%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저층 주거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노후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고요. 차량을 많이 보유하지 않았던 과거에 조성되었던 저층 주거지의 특성상 주차장과 도로폭이 협소하여 주거환경이 나날이 악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저층 주거지의 거주 공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에 실시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모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대상지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단독주택 지역으로 50에서 100세대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독주택지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강동구 서원마을, 성북구 선육골, 강북구 능안골 등이 시범사업 대상지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규모 재개발에 대한 저층 주거지에 대한 멸실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되어 서울 휴먼타운이라는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 서울 휴먼타운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때에 단독주택 밀집지뿐만 아니라 다세대, 연립, 다가구 등이 밀집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가 대상지가 되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도입이 되면서 이 서울 휴먼타운 사업이 법정 사업으로 확대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2012년 뉴타운 재개발의 과다 지정으로 주민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많이 해제가 되게 되는데요.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대안사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2018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통합이 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명명해서 종전의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별도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라서 뉴타운 재개발 해제 지역들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들어오게 되면서 종전의 양호한 기반시설 지역에서 실시돼 오던 이 사업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까지 확대되면서 이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 올해부터는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모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것들이 대상이고요. 이 기존 정비구역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등이 50% 이상 사업에 동의한 지역들도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략 5만 제곱미터 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 총 사업비는 1,3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그리고 시설 공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절차입니다. 후보지가 자치구에서 시로 후보지 선정을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후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주민 동의서를 50% 이상 제출을 하게 되면 대상지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 정비 계획에 대한 수립, 그리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부유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이후에는 주민공동체 운영회에 주민 10%의 동의서를 바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설계 및 공사, 또 기반시설이 준공되게 되면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이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자치구의 후보지 신청에 따라 선정된 지역이 있고, 오늘 학생 여러분들이 응모하실 이 학생 공모전의 발굴지 중에서 일부를 학생 기초조사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기초조사 용역은 지난 3회 공모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회부터 지난 11회까지 총 12개소를 저희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매년 학생 공모전 출품작 중에서 한두 개소를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이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분들과 해당 학교 지도 교수님들이 같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구로구 개봉동 이심전심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 3회차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서 최초로 학생 기초 용역에 선정돼서 현재는 공공 부분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도로 포장, CCTV, 그린 파킹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상 2층 규모로 새롭게 신축을 했고요. 총 19억 정도를 들여서 2015년에 완료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언론 보도들이고요.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과거와 좀 바뀌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비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요. 주택 공급을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정비 기반시설 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그리고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치중을 했다면,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연계한 적극적인 저층 주거지의 정비,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극적인 확보,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연계해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지 개량이라는 것은 종전의 필지를 유지해서 새롭게 신축이나 집수리 등을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적극적으로 주택 정비 사업 방식을 혼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비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툴을 이용하고, 계획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툴을 이용하는 혼용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구역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도로 포장이나 CCTV 설치 등의 좀 소극적인 정비 방향에서 도로를 확폭하고 주차장, 공원 등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의 신축 및 집수리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접도 조건이 양호한 주택의 경우에는 집수리나 신축 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이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 중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는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로주택과 자율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은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가로구역, 가로구역이라고 하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로구역 내에서 기존의 가로와 정비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율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이나 다세대, 연립주택 중에서 집주인분들끼리 서로 합의체를 구성해서 스스로 개량, 건설하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위치는 서울시 전역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87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실시한 후에 동네가 바뀌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린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음에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 이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세대수가 되겠는데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세대,
그리고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경계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자유주택 정비사업, 그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20세대 기준을 1.8배까지 완화해서 36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기존의 주거지를 새로운 주거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조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약 8.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에 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등 앞단의 절차가 모두 생략이 되고요. 바로 합의체 조합을 구성해서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이주철거, 착공 후에 준공에까지 약 2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어 매우 절차가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양천구 모기동 엄지마을의 정비계획인데요. 소규모 정비 방식과 종전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방식을 혼용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공동체 조성 중심의 정비계획에서 소방도로의 확보, 좁은 골목길 개선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앵커시설과 주차장, 쌈지공원 등 조성을 통한 마중물 사업, 건폐율, 층수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적 지원 방안과 단독개발과 건축협정, 공동개발과 같이 소규모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등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기반시설 정비와 앵커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가꿈주택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가꿈주택 사업은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집수리 지원 사업은 집수리 보조 사업, 집수리 융자 사업, 그리고 집수리를 지원해드리는 집수리 지원센터의 운영, 집수리를 도와드리는 집수리 전문관 운영, 그리고 집수리닷컴이라는 집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잘 쓰지 않는 공구를 빌려드리는 공구 대여소가 있고요. 이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집수리 교육을 하는 집수리 아카데미 총 7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집수리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가꿈주택 사업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487억의 예산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이 매년 가꿈주택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지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성능 개선 지원 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가꿈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지원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북구 장이동의 감나무 골목이 되겠는데요. 2018년도에 완공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182m 길이의 골목길인데요. 약 24호의 주택이 참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골목길이 조성이 되고 환경이 확실하게 바뀐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골목길과 주택 외관뿐만 아니라 주택의 내부도 다음과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개발과 재생이 공존하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